자, 이 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. 어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 텐데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어요. 네, 일단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에 이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.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.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인데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이 곧바로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요.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. 1차 추돌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못 줄였습니다. 그리고 600m가량을 더 주행했고요. 앞선 차들을 피해 달리다가 지하 통로로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. 이 사고 때문에 이 운전하던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. 이후에 이 운전한 여성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습니다. 이게 블랙박스 그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 발생 때 전해드렸던 영상 그 이후에 복구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이게 안 돼! 도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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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님, 그렇습니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요. 당시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 가속 페달을 CDC 밟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. 어쨌든 그렇게 과수의 결과가 나오니까 도연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. 감식 결과를 믿을 수 없다. 왜냐하면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차량이 정차 중인데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.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도연 군의 아버지는 지난 1월 10일 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조사에서 4, 5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5월 23일 날 첫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켜지지 않은 제동등입니다. 자, 관련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도현이의 아버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.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어머니 차량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처음 그 시작하는 그 시점,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 등이 잠깐 들어오는 장면만 확인이 됐고 나머지에서는 그 정차 중인데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. 근데 교과서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 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에도 얘기를 했던 게 경찰 담당자랑 직접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등이 안 들어왔다가 잠깐 들어왔으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. 제동등, 후미보조 제동등 자체에서는.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. 이 도현군 아버님이 저희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셨잖아요. 네,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은 지금 정상 주행 중이던 모습입니다. 차량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아래 양쪽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데 그러네요. 뒷유리에 있는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상단에 있는 저 브레이크 등이 애초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상태다.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도현군 측의 입장입니다. 그렇죠. 지금 양쪽에 저 제동등이 들어와 있는데. 예, 맞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전문 감정사 역시도 그 당시의 상태를 기록하던 장치도 100%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. 이런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. 정말로 저 당시에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거라면 시속이 최소 125km 이상은 올라갔어야 하는데 최대 시속이 116km밖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. 여기에 더해서 엔진 회전수도 충돌 직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가속 페달을 정말 밟은 거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감정사의 의견입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도현군 집 가족들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. 그렇죠. 손자가 죽고 할머니가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현군 가족 측에서 소송 제기를 합니다. 사실 이 잘못은 제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재조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.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
이 재판이 5월 달에 열렸고요. 첫 변론길이 열렸었는데 법정에서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가 내 손자를 잃겠느냐, 내가 어떻게 이런 누명을 쓰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호소를 했다라고 하고요. 또 울면서 내가 죄인이다, 손자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. 자, 도영군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이 아직도 좀 이게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? 직접 보시죠. 와이프랑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가서 울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들어간 순간 나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이 경포 바닷가로 그냥 달려갔어요. 달려가서 말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아, 소장님 진짜 네. 세상에 그 아들 내외한테 지금 사파로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으셨어요. 내가 니들한테 너무 미안하. 아니 그 할머니 본인도 지금 정말 죽지 못해서 사시는 걸 텐데. 그러니까요. 게다가 중상을 입으셨던 몸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 그 사위랑 딸 내외가 다 왔을 때 저렇게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게 이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인지 너무 드러나는 거죠.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이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이제 오래 지내시다가 이 손자를 좀 돌봐주고자 이렇게 강릉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정말 죄인이 되신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이 보면은 뭐 사위한테는 사위한테대로 너무 미안하고 딸한테는 딸대로 너무 미안하고 손자를 생각하면 손자 때문에 정말 마음이 메이고 이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을 정말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. 아, 정말 어제 한블리 보시면서 저 내용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왜 아니겠습니까? 자, 빨리 좀 떨쳐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사건 여기서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